네, 반갑습니다. 저는 차오름 학원 원장 심진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머니들 이제 얼굴을 제가 충영고등학교 1학년 이번에 맡아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가신 어머니들은 얼굴이 좀 알 것 같은데 상담을 안 한 어머니들은 이제 얼굴을 뭐 한 번도 못 뵌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대면으로 한번 이렇게 상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학원 이제 프로그램 한번 좀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이제 오늘 이제 간담회 목차는 간단하게 고등국어 내신 전략, 그리고 두 번째, 광명시 기출 분석과 예시, 이제 충영고등학교 1학년 올해 시험 본 거, 중간고사. 굉장히 어려웠죠. 그 분석을 좀 하고, 그리고 저희 학원 국어 프로그램 소개하고, 선생님들 소개, 그리고 이제 시간표, 질의응답,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어, 뭐 소개나 이제 뭐 시간표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 거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을 좀 많이 가지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가감 없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국어가 이제 중학교에서 올라와서 이제 내신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학생들한테 이제 어머니들 이제 상담을 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중학교 성적이랑은 중학교 그리고 국어랑은 좀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중학교는 이제 A, B, C, D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절대평가고 그리고 뭐 A가 한 반에 100명이 100%가 있든 50%가 있든 뭐 70%가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 교사를 한 11년 정도 했는데 중학교 교사도 한 5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뭐 오히려 성적이 좀 낮게 나오면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애들이 왜 성적이 낮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최대한 쉽게 그리고 애들이 뭐 자습서랑 그런 것만 외우면 전부 다 이제 뭡니까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시험 문제를 내요. 근데 이제 알다시피 고등학교는 내신으로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제 뭐 요즘에는 재수생도 많이 늘기 때문에 수능으로 대학 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오직 어떻게 내신 성적을 좀 쥐어짜서 그 성적을 가지고 이제 대학을 거의 다 일반 인문계 학생들은 가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를 쉽게 내면 애들이 엄청 쉽게 내면 좋아할 것 같지만 쉽게 내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충영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 문제가 한 개 틀려도 2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개 틀려서 3.5점짜리 틀린 애는 1등급, 4.5점짜리 틀린 애들은 2등급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한 개 틀린 애가 7명인데 그럼 애들이 1등급이랑 지금 3등급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과연 학업에 대한 부담감도 더 커지고 실수하면 막 나는 중리산이하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충영고 1학년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겨울방학에서 이제 중3으로 올라올 때 학습이 안 된 친구들은 거의 뭐 거의 40점, 30점 이런 점수를 아마 받았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학습은 일단은 어 먼저 앞서가서 빈출 그리고 주제별 작가별 이런 거를 이제 겨울 방학 때 거의 끝내놔야지만 무한 반복이니까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애들이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험에 나오는 표현 방법과 국어 용어 익히기가 제가 모든 수업이든 제일 먼저 들어가면 이거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개념이 이제 정확하게 안 잡혀져 있으면 이제 좋은 점수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어에서 제일 어려운 거가 지금 충영고등학교 1학년 시험 범위가 이제 뭐 서경별곡, 청산별곡 이렇게 고전 작품이 시험 범위 들어가는데요. 1학년 1학기 때 시험 범위 나오기에는 또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에요, 어머니들. 보시면. 어, 해석도 어렵지만 외부 지문이 섞이면 거의 이제 애들이 힘들어하는 지문인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평상시 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뭐 겨울방학 때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제 그런 걸 준비해가지고 차근차근 이제 실력을 쌓아가지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이런 공부가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본 수업 3시간 수업하고 이제 클리닉 이제 수업이 있는데 뭐 오늘도 아까 클리닉 안 온 친구들 전부 다 제가 전화하고 성민이 어머니한테도 전화했는데 전화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클리닉에 안 오면 이제 클리닉이랑 그 본 수업이랑 이렇게
적절하게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답 노트 같은 경우는 애들이 꼭 틀린 문제를 꼭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매주 애들 보고 틀린 문제를 풀어와서 다시 이제 오답 노트를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피드백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는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충영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인데요. 일단 시험 대비는 제가 뭐 하진 않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충영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1학년, 3학년 애들 거의 지금 제일 많이 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이랑 이제 재작년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올해 문제가 이제 충영고 1학년이 충영고가 드디어 이제 광명에서 가장 어려운 학교가 되었다라고 과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만큼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보시면 지금 7번 같은 문제는 삼포 가는 길이라는 이제 작품에서 외부 시로 나온 거예요. 삼포 가는 길이라는 작품은 알다시피 이제 산업화에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인간의 뭐, 소외감을 그린 작품인데 소설에서 왜 되게 이제 뭐 시점이 뭐냐 아니면 주인공의 성격이 뭐냐 이런 이제 기초적인 문제를 많이 묻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충영고에서 최초로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외부 작품을 일단 실었어요. 네, 정지용의 고향이라는 작품이지만 저희 학원에서는 겨울방학 때 이 시를 거의 다 다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때 문학에 대한 이해와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향이라는 작품을 읽었는데 도대체 이 작품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어, 뭐 시험지 낸 친구는 틀렸네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일단 이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문제 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면 16번 문제도 등급을 나누는 문제라서 제가 실어봤습니다. 아까 전에 어머니들 7번 문제가 이제 틀린 이유는 전부 다 1등급을 나누는 문제가 제가 실어 놓은 거예요. 16번 같은 문제는 보시면 어, 원래 대개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의문이 들어갑니다. 의문만 해도 애들이 지금 소하고 광명고 전부 다 이제 의문이 시험 범위인데 의문만 해도 애들이 여기서 헤매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도 일단 문법이 들어오면 문법이 이제 중학교 때는 정말 수박 겉핥기식이라면 여기서는 되게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문제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의문만 하기도 힘든데 뒤쪽에 보시면 단어 부분이 문법 파트는 이제 단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거든요. 단어만 묻는 게 아니고 형태소 문제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합성어가 뭔지, 파생어가 뭔지, 그리고 어근, 접사 이런 개념이 정확하게 서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정말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등급을 나누면서 문제 자체도 조금 이제 뭐 마중이나 뭐 목보 이런 거는 애들이 조금 이제 이게 파생어인지 아니면 합성어인지 좀 많이 헷갈려 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학습했던 것보다는 두세 배. 그러니까 이제 의무만 한 것보다는 몇 배 더 학습량을 요구했던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시면, 어, 지금 논술 4번형인데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문제가 이제 어렵지 않나 해가지고 충영고 3학년 전교권 학생들한테 이제 전부 다 이제 문제를 줘봤어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이제 충영고 3학년 애들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교 1등 말고 2, 3, 4, 5등이 다니거든요. 저희 학원에 중형고 3학년. 근데 이제 애들이 다 틀렸어요. 다 틀리진 않았고 일부는 맞췄겠죠. 근데 이제 이 문제 자체는 일단은 고3 수준은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외음화를 묻는 문제였는데 그 뒤에 조사가 붙냐 아니면 전미사가 붙냐 굉장히 이거는 여러분 그 뭐냐 어머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고3 기출로 아마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어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 만점이 없지 않았을까? 저희 지금 학원에 보면 제일 잘하는 친구가 여기서 하나 틀려서 1점 감점됐거든요. 199점을 받았는데, 그 친구는 거의 뭐 천재죠. 왜냐하면 1등급 컷이 83점인데 혼자 이제 99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등급 차도 굉장히 많이 나게, 그러니까 1등급끼리도 수준 차이를 많이 나게 문제를 출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굉장히 힘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다가올 이제 충영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는 어떻나? 제가 이제 감히 좀 이제 지금 시험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말고사도 중간고사와 유사하게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어렵다 이 말씀이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별곡, 서경별곡은 고전 시간인데 애들이 기본적으로 가사 작품이나 고려가요 작품이 나오면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정서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어떤 기분인지 어떤 기분에서 이런 작품을 다뤘는지 지었는지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일단 그거 자체도 하기 힘들어하고 기본적으로 전부 다 고로 나오거든요, 어머니들. 해석을 지금 저도 오늘 클리닉 온 친구들한테 해석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 시험을 되게 일단 통과를 잘 못해요. 해석을 먼저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적용해야 되는데 청산별곡, 서경별곡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뭐 고려가요 다른 작품 아니면 시조 뭐 한 50수 다른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유사하게 이제 맞추는 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게끔 해놓으면 당연히 애들이 저희도 그만큼 많이 연습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작품 말고 외부 작품을 집어넣었을 때 학원에서 충분히 이제 대비를 했겠지만 혹시나 이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작품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해석을 못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한글 맞춤법이 시험 보는데요. 한글 맞춤법 창비 교과서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가 지금 8개 정도 되는데 창비가 제일 한글 맞춤법이 제일 쉬운 부분이에요. 그것만 하면 이제 굉장히 쉬워가지고 한글 맞춤법 할만하지 하겠지만 프린트를 이제 따로 선생님이 주셨더라고요. 프린트를 보면 지금 일단은 광명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 범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이 68항까지 있는데 68항 중에서 또 한 10항 이상 넣더라고요. 시험 범위로.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그거는 암기적 요소가 좀 많은데 일단 하려고 하면 애들은 국어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수학, 영어도 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보시면 일단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일단 고전 시가는 독해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청산별국, 서경별국 지금 시조 유효수가 이제 시험 범위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일단 독해를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독해가 완벽하게 되면 저는 뭐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잘 맞추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외부 지문을 끊임없이 연습을 해서 그 문제에 적용시키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풀게끔 이렇게 계속 연습을 시키는데 당연히 수업 시간에는 다 할 수 없으니까 클리닉에 와서 클리닉 애들 데리고 한 명씩 이제 끼고 이제 문제 풀게 해석하게 하고 해석 다 되면 이제 가루 빵빵이라고 해가지고 가루에는 이제 암기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저는 문제를 풀리거든요. 그래서 외운 대로 문제가 풀리면 이제 통과가 되는 거고 외운 대로 문제가 안 풀리면 이제 다시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디서 헷갈렸는지 그걸 확인하고 이제 애들한테 이제 요거는 이렇게 푼다는 방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맞춤법은 어머니들 저도 다 외우지 못하지만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만큼 어 이제 성실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암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나서 암기가 되고 나서 문제도 못 푸는 건 없어요. 한글 맞춤법은. 그래서 지금 시험 범위 받은 부분은 전부 다 쪽지 시험으로 한 10회 정도, 10회 분량으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테스트를 보고 완벽하게 외우면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 중이고 세 번째가 이제 6월 모의고사 비문학이 시험 범위인데요. 그래서 5월달 시험 끝나자마자 저희가 지금 모의고사 매회 1회씩 숙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학도 매주 제가 풀어주고 어떻게 푸는 방법,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당연히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시험을 보면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비문학 분석해주고 이제 그거를 이제 거의 갈아 마시듯이 100% 암기하게끔 해가지고 이제 시험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충영고등학교 일단 시험 범위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고전 시가가 굉장히 좀 이제 1등급을 나누는 문제일 것 같고 한글 맞춤법은 모든 학교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조금 뭐 이건 어차피 원래부터 시험 1등급을 나누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독서와 그 6월 모의고사 비문학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학생들이 그 지문을 달달달 외우게끔 이렇게 대비를 할 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저희 학원 프로그램 이제 소개인데요. 뭐 입학 테스트 80분 그리고 분석 후 이제 성적표 발송하고 그리고 반 배정을 합니다. 지금은 어, 모의고사 성적을 알아야지만 학생들이 정확하게 어떤 그 수준인지 알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를 가지고 이제 어머니들한테 이제 상담을 드리고 6월 모의고사가 이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은 그 6월 모의고사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수업 3시간 이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 안에 지난주 복습 테스트, 어이 테스트는 시험 기간 때는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분 수업하고 10분 쉬었다가 70분 수업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70점 미만 친구들은 클리닉 때 와서 다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클리닉을 거의 다 오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남아서 안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학원 때문에. 그때는 이제 따로따로 이제 남아서 또 그리고 너무 점수가 낮은 친구들은 이제 따로 불러서 이제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보시면 클리닉이 이제 개인별 학교별 보강을 하는데 저희 학원에 이제 9층에 보면 스터디 카페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시험 기간 6월 달에는 12시까지 애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제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퇴근 안 하고 12시까지 이제 클리닉을 하면서 이제 애들을 좀 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도 애들한테 전부 다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나면 모의고사 보고 이제 뭐 학년 담임제니까 이제 밀착 관리를 하지만 선생님들한테는 밀착 관리하라고 하는데 제가 좀 맡은 반이 많아서 어머니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못 드린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바뀌고 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그거보다는 학생들한테 일단은 학생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정확하게 제가 빨리 파악하고 이제 이해가 어떤 부분이 더 부족하고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어머니들한테 따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상담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분석해가지고 이제 뭐 뭐냐 저희 학원만의 이제 노하우인데 광명시 기출은 거의 다 저희가 다 들고 있고 서울수익 기출도 대개 한 천, 1000개 이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잘 조합해가지고 애들한테 풀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심진섭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표님이 이찬 대표원장님이 있고 저는 이제 철산동이랑 하안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뭐 하안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좀 오래 했어요. 목동 신서중학교에도 있었고 하안중학교에서도 이제 근무를 했었고 하안중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는 기간제 교사를 했고 이제 인천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상곡고등학교, 백석고등학교 여기서 이제 고3 담임도 5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하안동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뭐 철산동 선생님, 하안동 선생님. 지금 하안동에는 이제 윤선재 선생님, 뭐 김영대 선생님, 그리고 김은필 선생님, 그리고 문성국 선생님 이렇게 김현배 선생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뭐냐 김현배 선생님도 이번에 새로 들어와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매우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논술도 있는데, 논술도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 쭉 이렇게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바로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바로 뭐 채팅이나 아니면 말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희연이 어머니? 새로 오시는 어머니들도 계신 것 같은데, 학원 안 다니시는 어머니도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지금 충영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문제가 굉장히 좀 이번에도 어려울 거예요, 어머님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한번 어렵게 내기 시작하면 이제 어 잠시만요, 어머니들 다시 좀 들어오세요. 제가 다시 초대하겠습니다.
잠시만요.